마지막 이제 도함수의 하록 마지막이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수직선 위에 요 점피가 있어요. 이 점피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 뭐 이런 거 묻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직선 위의 점을 P로 두고, 그지? 자, 이때 변하는 시각을 T로 두자고, 시각을 T로 두고, 그 다음에 위치를 X로 보자. 그죠? 그래서, 요런 식은 요렇게 수직선 위의 점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위치도 변할 거 아니야. 요 식을 우리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X는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X는 FT 이렇게 놓게 될 거야. 문제에서도 주로 X는 T에 관한 식,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야, 위치를. 이해되죠?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게 속도잖아. 그럼 속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거리, 여기 속력, 시간,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표현한단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평균 속도. 보통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2시간 동안,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움직였는데 100km를 갔어. 그러면 평균 속도가 얼마야? 2시간 동안 100km를 간 거야. 1시간에 50km니까 평균 속도가 50km인 거잖아. 이해되죠? 이제 그 원리를 생각하면 돼. 이미 어렸을 때 해봤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t가 1에서 3까지 변해. 그지? 이때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하면 되겠죠. 너무 똑똑해. 그래서 얘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x로 변할 때, 그치? 뭐 델타 t가 더 정확하지. 델타 t로 변해야지. t 더하기 델타 t로 변할 때. 이때 우리가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해 평균 속도를? 델타 t분의 델타 위치잖아. 거리 x 위치의 변화.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까 했잖아. 그지? t 플러스 델타 t 빼기 t분의 그쵸? f 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로 표현할 수 있겠다. 요게 평균 속도구나.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x는 fx의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평균 속도를. 그죠? 식이 똑같잖아. 평균 변화율이랑. 맞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 자, 1m 높이에서 농구공을 던졌어. 천천히 써야 되는데. 그치? 던질 때 위치가 x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인 거야. 위치에 관한 식이. 자, 이때 첫 번째. t가 1에서 3까지 변할 때
자, 농구공의 평균 속도는? 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 방금 했어요. 3 빼기 1분의 10이냐? 10이야? 1 넣으면 6이야? 그럼 2분의 4네? 아, 그럼 2가 되겠구나. 그래서 평균 속도는 2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속도잖아요. 속도는 뭐 의미하는 거야, 속도? 자, 선생님 속도를 V로 놓겠습니다. 자, V는 요 순간, 만약에 P점에 왔어. 시간이 변해가지고 그 순간 속도. 그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을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였지? 우리가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이렇게 있어.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는 거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어. 자, 요 X에 가까워져. 이때 순간 변화율이 뭐였지? 도함수였잖아. 미분한 거였잖아. 미분계수. 기억나지? 미분계수. 그러면 평균 속도를 뭐 하면 속도가 나오겠어? 미분하면 되겠지. 이해되죠? 아, 극한값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V는 똑같이 리미트. 자,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그지?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다른 표현으로 dx, dt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야. dx, dt. t에 관해서 미분한 거죠. t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얘기예요. x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ddt라고 봐도 돼요. ddtx라고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이렇게. t에 관해서 x를 미분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돼요. 이해되죠? 앞으로 좀 많이 보게 될 거라서 좀 이거 알아두셔요.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dx는 언제 많이 보냐면 적분하다 보면 이제 계속 보게 되니까 인테그랄 dx를 계속 보게 될 거여가지고 근데 x에 관해서 적분했다는 거야. 그거는 얘는 t에 관해서 x를 미분한 거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 이거 기능 아는데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 f 프라임 t를 구하라는 거예요. t에 관해서 미분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됐죠? 따라서 속도는 x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게 바로 전피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전피의 순간 속도, 그죠? 전피의 속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번. 이어서 예시 문제 2번은 뭐냐면, 그러면 t가 1일 때 여기에서의 농구공의 속도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프라임 때리면 되죠. 때리지 않고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에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오겠죠? 네,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미분을 해가지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대입하면 돼요? t에다가 1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속도는 4가 되겠죠. 이해되죠? 안 어렵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위치를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미분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속도는. 세 번째는 이제 가속도야. 가속도는 보통 이제 A로 나타내니까 A로 나타낼게. 그러면 가속도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야.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 점점 빨라져 뭐 이런 표현 쓰잖아.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나 변화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까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었잖아. 아까는.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잖아. 그치?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잖아. 그럼 뭐를 미분하면 돼? 속도를 미분하면 되겠지. 우리가 아까 속도가 뭐였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어가지고 뭘 미분했어? 위치를 미분했잖아.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이해되죠? 그래서 A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를 아까 표현한 대로 dv, 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f'v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실은 안 되죠. 이거 그냥 뭐라고 생각해야 돼? 위치 값을 미분 2번 때리면 되겠죠. 더블 프라임을 때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원래대로 쓰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f 프라임 t 플러스 델타 t인 거죠. 마이너스 f 프라임 t가 된 거예요. 맞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프라임을 2번 때린 t가 된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이제 미적분 배우는 친구들이 이계도 함수라고 그래서 2번 프라임 때리는 거에 용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네요.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는 매우 쉽겠죠. 왜 여기서 프라임 한 번 더 때리면 뭐예요? 3번에서 가속도까지 해봅시다. 그럼 세 번째. t는 1에서의 가속도를 따져봅시다. 그럼 프라임 한 번 더 때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죠. 그럼 속도가 줄은 거죠. 줄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위치를 프라임 때리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한 번 더 프라임 때리면 가속도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됐죠? 자, 수직선 위를 보통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에 관한 식을 x는으로 뒀잖아요. 그죠? x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7t일 때 자, 시각 t는 3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나와 있고요. 그죠? 3에서 물어봤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시각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속도는 f 프라임, 그러니까 x를 프라임 때려서 뭐 집어넣으면 돼? t에다 3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프라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t 플러스 7. t에다가 뭐 대입해? 3 대입해야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8 플러스 7이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11이 되는구나.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두 번째 2번.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프라임을 2번 때리면 마이너스 6이 되죠?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해되죠?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음수 나올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문제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시각에 대한 다양한 변화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미분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변화율이니까. 그래서 시각에 대한 다양한 변화율 중에 첫 번째. 자, 시각이 t예요. 그죠? 길이가 l인데 길이 l의 변화율을 물어봐요. 그럼 얘 역시 어떻게 돼요? 얘 어떻게 돼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L 해주면 되겠죠? 미분해주란 얘기잖아요. 안 어렵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2번. 이번에는 시각이 t일 때 넓이 S의 변화율 원뿔 같은 게 있어. 거기에다 물을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넣어. 1초에 이제 뭐 넣겠죠?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원이 커질 거 아니야. 그때 t가 3이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럴 때 그냥 똑같아. 그죠? 얘도 어떻게 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도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 부피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t일 때 부피 v의 변화율 얘기 나오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안다는 거.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dl dt 이렇게 표현하고 ds dt 그죠? dv dt 미분하란 얘기잖아요. 어차피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문제도 그렇게 풀게요. 뒤에 선생님 문제 넣어놨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필기할게요.